네, 반갑습니다. 졸리시죠? 네, 저를 첫 번째로 하셨을까요? 되게 졸릴 시간이신데. 네. 최대한. 저는 제가 시간표를 잘못 봐가지고 지금 40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20분을 40분을 늘리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분들 너무 멋진 사례들 소개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옥천 순환경제공동체, 발음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순환경제공동체 소속 활동가고요. 저희 법인이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수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진을 하나 넣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사진 보이세요? 네. 순환경제공동체가 발음이 굉장히 어렵고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저희가 12년 전에 법인 사무실 처음 만들었을 때 우체국 아저씨가 거의 저희 입구에 이 세콘 여기 뭐 있던 여기에 순환경제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법인 사무국장이었는데 이 표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셔서 저희가 12년이 넘은 주신데 아직도 저희를 순한 경제라고 생각하시는 착한 경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원래 명칭 순환 지역에서 사람과 자원과 돈이 좀 순환됐으면 좋겠다. 특히나 옥천은 와보신 분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옥천이 대전과 청주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특히나 저희는 충북 소속이긴 하지만 사실 대전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대전하고 옥천까지는 시내버스가 20분에 한 대씩 달려요. 그래서 저희는 10시 반 밤에 막차를 타고 대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대전 생활권이다 보니까 편리한 점도 물론 있죠. 저도 찾다 안 되면 대전 이마트 빨리 나갔다 오거든요. 근데 지역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도시가 가까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위기로 다가왔던 거는 한 20여 년 전부터 정말 지역의 사람과 돈, 각종 자원들이 정말 많이 빠져나간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의외로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애들은 다 대전으로 유학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도로 굉장히 유출이 심했고 아마 문서상으로는 옥천군 공무원분들이 계약직 포함해서 75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절반 이상이 아마 대전에 출퇴근 하실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이나 이런 공공기관은 거의 70~80% 이상이 출퇴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만큼 편리한 점도 있지만 항상 지역이 이러다가 대전시 동부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요즘 옥천의 또 핫 이슈는 지금도 그렇게 시내버스가 자주 다니는데 2026년부터 대전과 옥천이 철도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광역 전철이라고 하죠. 네, 전철이 연결이 돼서 요즘 옥천 을배 부동산 값이 막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있는 그런 이슈가 항상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지역에서 옥천은 굉장히 독특한 문화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화가 어디서 기인했는지는 아무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87년 그 민주화운동 이후에 지방자치가 굉장히 본격화되면서 옥천 사람들은 이 풀뿌리 자치를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의지가 다른 지역도 다 있으셨겠지만 옥천은 특히나 굉장히 더 이렇게 뭔가 고민들이 많으셨던 것 같고 그 대표적인 이제 운동의 성과 중에 하나가 아까 한성주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89년에 창간된 지역신문, 옥천신문과 같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 30년 넘게 굉장히 존재하면서 지역에서 발간이 잘 되고 있고요. 언론뿐만이 아니고 농민, 노동자, 교육, 문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옥천은 주민주도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매달 인구가 몇 명 줄었느냐가 신문에 일면 기사가 될 정도로 그런 불안감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요즘 옥천이 저는 고향은 아니고요. 옥천에 온 지가 20년 정도가 돼가는데 그래도 우리 동네는 뭔가 굉장히 에너지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재밌는 애들이 항상 많고 여전히 그 어떤 동네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온라인 공간에 가서
요즘 우리 동네 사람들이 뭘 갖고 욕을 하고 있나 이런 걸 찾아보게 되고 그런 재밌는 일들이 많은 지역이 옥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저희 법인인 사단법인 옥천 순환경제공동체는 2013년에 저희 법인이 창립이 됐어요. 그 순환 경제를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그렇게 재밌고 뭔가 좀 복잡복잡한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사람과 돈, 자원들이 너무 외부로 계속 빠져나간다는 걸 피부로 느끼면서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자원들을 지역 안에서 순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지역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같이 한번 주민들하고 고민하고 이 운동을 함께 해보면 지역이 좀 더 지역의 자원들이 지역 안에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했고 그런 한 3년여의 지역 주민들과 옥천 사회적 경제 함께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걸 저희가 3년 동안 진행을 하고 그 프로젝트의 성과물로 프로젝트에 결합했던 100여 명의 주민들이 같이 설립을 한 것이 이제 저희 법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옥천 순환경제공동체가 2013년에 창립이 됐고요. 저희 법인의 사명은 옥천의 힘으로 옥천 이롭게 하는 일에 임하지 않은 지역주도, 주민주도 공동체 지원 조직이다. 사실 제가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지금 맡고 있긴 하지만 저희 이제 법인은 뭐 이런 센터 같은 게 없을 때부터 주민의 활동은 주민 스스로 지원한다. 그리고 주민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뭔가 조직이 필요하다면 그 역할을 우리가 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순환경제공동체가 10년 넘게 활동을 해왔고요. 저희 법인의 가장 주요 활동은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뭔가 점잖게 들리는 건데 이제 조금 더 편하게 말하면 지역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맨날 찾으러 다니는 일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아 정치에는 이런 문제가 있네, 경제는 이런 문제가 있네, 교육은 이런 문제가 있네 이런 것들을 계속 주민들하고 발굴하고 모여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을 저희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옥천 사람들 약간 특성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떠드는 걸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말을 엄청 잘하잖아요. 그래서 떠드는 걸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신문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홈트 떠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이걸 공론화하고 이웃에 확산하고 이런 문화가 좀 있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사실 이제 맨날 남 걱정만 하지는 않고 저희가 지역을 위해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이런 것도 열심히 같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4년마다 돌아올 때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있을 때마다 주민들이 고민했던 내용들 정리해서 아 이런 걸 지자체 정책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공약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활동들도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실행을 했고 뭐 그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나가 2021년부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와 그 농촌활력지원센터라는 농림부의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저희가 하나 더 수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센터를 지금 수탁 운영 중이고 작년부터 지난해부터 농촌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 이제 사업 대상 조직으로 선정이 돼서 안남 돌봄연대와 함께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간 접근의 관점이 그래서 옥천은 조금 많이 다른 편입니다. 저희는 이제 옥천 순환경제 공동체가 주민들을 만나서 집수리를 하고 빨래를 하고 뭐 이러려고 이 사업을 사실 접근을 한 건 아니었고요. 실제 그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법이 제정이 되고 이제 실행이 본격화되면서 저희는 이 법이 지역에서 주민이 서로를 돌보고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법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지역 지원기관으로서 저희 법인이 좀 역할을 설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지역 지원기관으로서 옥천은 국회 읍면에 주민들과 함께 이 사업을 좀 초기 시범 모델을 좀 잘 만들어 봐야겠다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과 함께 저희 법인은 옥천이 1개가 8개 면이 있는데 여러 읍면의 그 주민조직들이 저희 법인의 회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첫 해 사업은 아무래도 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좀 충분히 형성되어 있고 실제 주민생활 돌봄공제 사업을 했을 때 바로 사업 수행이 가능할 정도의 어떤 기반이 좀 갖춰져 있는 면이 어딘가를 저희가 같이 고민을 했고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안남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 사업을 법인이 어쨌든 수행 조직으로 선정이 되고 안남면 주민들과 함께 이 농촌 주민생활 돌봄공제 사업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법인이 그 전에도
농촌의 어떤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운영하는 센터와는 아주 무관하게 원래 법인이 이제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뭐 행안부 공모 사업도 받고 고용노동 공모 사업도 받아서 여러 사회 서비스 사업을 진행했던 걸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면 단위의 특히나 그 학교 과학 청소년의 진로 체험이나 사회 진출을 돕는 뭐 그런 활동비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저희 법인도 해왔었고요. 덕산처럼 저희도 농촌에서 살고자 희망하는 청년들을 발굴해서 멘토링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꾸준히 해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남면과 동기면의 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 방과후 학교도 저희가 2020년에는 직접 운영을 했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취창업을 준비하는 주민들 대상의 교육훈련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의 그 협약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주민들에게 실제로 취업 교육 훈련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저희가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행안부 사업이나 여러 가지 정부 공모 사업들을 수행해왔던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농촌 주민생활 돌봄대 사업을 설계를 하고 안남면과 함께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남면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옥천에 있는 9개 읍면 중에서 인구 규모로는 가장 작은 면입니다. 옥천 인구가 5만 명이 조금 안 되고 그 중에서 안남면은 인구 실제 거주 인구가 1,200명이 안 되는 지금 가장 작은 면이거든요. 그런데 뭐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작은 면이지만 전국의 면 단위 지역 중에서도 풀뿌리 주민자치가 거의 가장 잘 된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남면은 안남면 사례만 가지고도 여러 연구자들이 논문을 쓸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 지역인데요. 저희도 첫 해 사업은 좀 안정적으로 시작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안남면과 같이 지난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이 사업이 선정이 되고 안남면이 사업 본격화하기 전에 그러면 농촌 주민생활 돌봄공사 사업에 참여할 안남 조직들이 어떤 연대체를 하나 좀 구성을 하자 그렇게 해서 안남 돌봄연대라는 것을 주민들께서 이렇게 구성을 하셨고요. 안남 돌봄연대는 봉사 연대 정신을 바탕으로 안남면에서 돌봄에 필요한 사랑과 공간을 두루 살피고 함께 실천하는 행동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안남 지역공사 활동하는 걸 목적을 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단체 설립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시고요. 저희 농촌 그 안남 돌봄연대 참여 조직은 안남 배바우 작은 도서관, 옥천 아는 사람 협동조합, 안남 두레스강 사회적 협동조합, 안남 일하는 사람 사회적 협동조합, 안남은 지역사회 무상협의체, 안남 의용소방대 이 기관들이 돌봄연대에서 함께 참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1,2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동네가 이렇게 협동조합도 많고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는 그런 주민조직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안남 돌봄연대에서 여러 가지 주민의 먹을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여러 가지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업들 그리고 특히나 그 안남면이 굉장히 청정한 지역이거든요. 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안남면은 제조업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공장을 아예 짓지를 못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강점으로 살려서 경관과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안남 돌봄연대가 좀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모습만 나오셨는데요. 저희 연대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안남 돌봄연대 연대장님께서 지역의 어머님께 도시락을 배달하시면서 불편한 데 없으신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사진이고요. 저희 뭐 지역의 배바우 작은 도서관과 함께 아이들하고 캠프도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름만 들으시면 뭐 하는 조직들인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보시면 돌봄연대에 참여하는 조직들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남 배바우 작은 도서관은 2007년에 개관을 한 굉장히 오래된 작은 도서관이고요. 옥천군 최초의 면지역 그리고 면인립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힘없이 정말 주민이 직접 도서관을 만들어서 현재는 이제 관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배바우 작은 도서관은 그런 밀립 작은 도서관으로 도서관 고유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안남면 어린이 청소년들의 방과후와 학교 밖 돌봄을 책임지는 여러 가지 마을학교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 배바우 작은 도서관이 2007년에 처음 생겼을 때 농촌에서 면지역 작은 도서관이 과연 운영이 되겠냐 3개월이면 문 닫을 거다 이런 악담들을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주민들의 후원과 관가의 협력을 기반으로 굉장히 기권이 운영이 되고 계시고 대바우 작은도서관의 어떤 뭐 성과를 기반 삼아서 현재 옥천구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체 면지역에 작은도서관이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에서 대바우 작은도서관의 사례를 보고 배워서 여러 가지 도서관의 돌봄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옥천 아는사람 협동조합은 원래는 이제 읍에 소재를 했던 사회적 경제 조직인데요. 이제 안남면에 너무 매력을 느끼고 정말 이 젊은 사람들이 모인 우리 협동조합이 조금 더 지역을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읍에 있다가 안남면으로 들어온 그런 사회적 경제 조직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 조직이 이제 봤을 때 안남면에 뭐가 가장 필요한가 보니 이 도시에 있는 건축 서비스 이런 걸 더 이용하실 수 없으시잖아요. 할머니들께서는 이 조명 하나 가시는 것도 진짜 쉽지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옥천 아는사람 협동조합이 그러면 안남면에서 제일 필요한 게 마을 문공소랑 사람들이 심심할 때 갈 수 있는 카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모르는 빵집을 이 조합에서 만들었습니다. 뭐 자기 돈으로 다 만든 건 아니고요. 마을기업 지원상 이런 거 받아가지고 아는사람 협동조합이 안남면으로 옮겨가서 목공소와 우리밀빵집을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남 두레상 사회협동조합은요. 안남면이 또 되게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02년도, 진짜 오래된 2002년도에 개교한 안남 어머니학교라는 성인문예학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어머니학교를 만들었던 선배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지역농협에서 우리 할머니들이 농협 통장을 만드시잖아요. 어쨌든 보조사업 자기 이름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통장을 만들고도 통장에 이게 내 이름인지 읽지를 못하는 어머님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 아프다라고 생각하시고 뜻맞는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성인문예학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이제 어머니 학교가 열리고요. 그 어머니 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시는 주민 교사들이 주축이 돼서 2023년에 안남 두레상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드셨습니다. 이 안남 두레상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옥천 농촌 친환경 플러스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면 단위 공동체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옥천군이 농촌 친환경 플러스 사업의 굉장히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먹거리 취약계층이 많은 면 지역에 공동체 식당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 소재지에 공동체 식당 공간을 만들고 어른들이 와서 드시든 도시락을 배달하든 반찬을 갖다 주든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방법으로 일주일에 한 2끼 정도는 면이 함께 책임진다 이런 걸 목적으로 공동체 식당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친환경 플러스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안남 두레상 사회협동조합은 바로 그 공동체 식당을 운영하는 사회협동조합으로 설립이 됐고 지금 열심히 공동체 식당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두레상 사회협동조합이 먹거리 돌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한 것들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신데 사회서비스 전문 역량이 전무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지금 반대표를 껴야 되는지 열심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남 일하는 사람 사회협동조합은 굉장히 요즘 이렇게 주변에서 이 사례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비즈니스 모델을 들어보면 모든 동네가 다 할 수 있는 모델인데 이거 생각 못했습니다. 다 이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남 일하는 사람 사회협동조합은 어떤 조직이냐면 자율방범대의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됐어요. 면에서 젊다 해봐야 다 5, 60대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율방범대가 주축이 돼서 2023년에 설립된 사회협동조합이고요. 이 동네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동네마다 다 예초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면행정복지센터에서 다 아마 공공 일자리를 통하든가 아니면 용역 방식으로 지방도 군도를 깎는 그 예초 사업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상당하거든요. 안남면 인구가 1,2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안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간 발주되는 예초 사업이 억 단위 규모예요. 그러니까 1억 원 이상 예초 사업이 발주가 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돈을 왜 청주나 대전에 있는 업체가 이렇게 입찰 방식으로 따와서 그걸 또 하청을 주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걸 이렇게 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가 직접 하자.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수의 계약이 가능한 어떤 선에서 계약을 하고 예초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초가 새벽에 하시잖아요. 새벽에 하시고 일하러 가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초를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에 일하는 사람 사회적동을 지역 주민 조합원들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우리 동네니까 남의 동네 와서 예초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집 앞에 깎는 거니까 굉장히 예초를 성실히 예쁘게 잘 하시고 좋은 평가도 받으시고 그렇게 사업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란산 사회협동조합이 저희 돌봄 공동체 사업 중에 그 굉장히 독거노인이나 이게 취약계층 어르신들 중에서는 집 주변 관리를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세요. 몸이 불편하니까 잡목이나 풀이 막 우거져 있는 집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을 방문해서 예초 관리를 해주시는 사업으로 저희 돌봄 사업에 참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 조직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남면도 저희 돌봄연대에 지역사회 분야협의체가 초창기부터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면회를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조합원 회원들이 어차피 다 여기 회원들이세요. 그래서 여기 모이면 다 여기 모임이 될 정도로 다 이렇게 엮여서 섞여져 있으신데 어쨌든 지역사회 분야협의체가 이 돌봄공동체 사업에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어서 참 좋은 점은 행정과의 협업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겁니다. 안남면 지역사회 부장협의체가 원래 행정위원장이 위원장님이시고 민간위원장이 주민대표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사회 부장협의체가 저희 돌봄연대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취약계층 대상자를 발굴한다거나 이 사업을 좀 공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이 부장협의체가 들어와 있는 것이 여러모로 굉장히 유용하다,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지금 좀 적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지난해에 저희가 소규모 집수리 사업, 제가 알기로는 이 소규모 집수리 사업을 하려면 일단 집을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돌봄반장님과 그 지역 주민들이 안남에서 150가구 가까이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방문하셔서 우선 집수리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매주 화요일 오후에 24가구의 반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24가구냐면 안남면 행정리가 12개거든요. 그래서 한 마을에 2분씩 이장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24가구의 반찬 배달을 하고 있고요. 이불 빨래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어른들이 이 서비스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빨면 세탁기도 좀 부실하고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이불이 잘 안 마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홀로 빨래하기 힘드신 어른들 빨래 다 수거해다가 저희 깨끗하게 빨래해서 이렇게 배달해드리는 사업하고 있고요. 지역의 도서관 아이들하고 하룻밤 자기 캠프 이런 것들 마을 돌봄과 관련된 방과후 사업들을 하고 있고 실밥도 가꾸고 올해 지금 굉장히 새로 시작된 사업 중에 사진은 없는데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방충망 교체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배워가는 게 많은데 도시는 물량이 많으니까 방충망 교체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은 이 수요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방충망 교체 비용이 도시민들에 비해서 너무 부담되는 금액을 부담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약간 두포를 파악을 해가지고 방충망을 교체해주는 사업을 올해 좀 추가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 옥천 순환경제 공동체가 안남면과 안남 돌봄연대와 함께 이 사업을 이제 처음으로 목표하고 계획하고 하면서 일을 했던 거는 어쨌든 안남면을 시작으로 옥천의 8개 면의 그 주민 주축조직이 중심이 돼서 진짜 일상적으로 주민이 좀 스스로 이웃을 돌보는 그런 면이 됐으면 좋겠다. 굉장히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도 일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국가의 사회 서비스가 많고 지자체에서 온갖 가지 사업을 해도 정말 당장 나에게 급한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것은 그게 이장님이실 수도 있고 내 바로 친절한 이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본다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계속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안남면을 시작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이제 법인에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지자체랑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내년에 도전하시려고 저희 동해면에서 지금 와 계시는데요. 사실 농림부 사업 양이 너무 적잖아요. 주민생활교육공제 사업이 1년에 7개인가밖에 선정을 안 해요. 전국에 10몇 개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 법인에서 또 센터에서 고민을 하는 거는 어쨌든 안남면 같은 것들이 시범 사업으로 이 사업의 성과를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면 저는 지자체가 나서야 될 몫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농림부 예산 1년에 그 6천만 원에 다 매달리고 있을 게 아니고 옥천군에서 그게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됐던 고향사랑 기부금이 됐던 이제 안남면에 사례가 생겼으니 나머지 7개 면은 지방정부가 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그것들이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옥천 순환경제 공동체는 어쨌든 국외읍면이 고르게 발전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바라보고 있고요. 국외읍면이 고르게 발전하려면 사실 주민이 그 지역의 주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체계를 만드는 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데 있어서 저희는 어쨌든 공익성과 나름의 전문성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가지고 몇 단위 주민들과 정말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지를 계속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청경제사회서비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좀 확대해 나가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남불공연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안남면 자체가 굉장히 풀뿌리 자체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제 장곡 사례로 들으시겠지만 안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년 전에 20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고 그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20년 동안 이루어졌던 굉장히 좀 놀라운 사례의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주민들은 이미 그게 사회 서비스라는 인식도 못하고 계셨지만 실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셨던 거죠, 이웃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활동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지니는지를 계속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안남의 그런 활동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다들 고민하실 거예요. 이제 나도 당장, 저도 당장 30년 후에 나를 누가 돌봐줄까 이런 고민 아마 많이 하실 건데 안남의 주민 스스로가 누구에게 뭘 서비스를 받는 입장, 뭐 내가 그런데 제공해야 되는 입장 이런 거 아니고 내가 우리 지역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고민을 계속 무럭무럭 키워가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과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바로 이런 법과 여러 가지 정부 재정 지원 사업들과 지원 정책들을 연결해서 지역에 필요한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건 그냥 참고 자료인데 안남면에서 그냥 시작을 하긴 했지만 저희는 면 단위별로 사회 서비스 성격을 가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 공동체 식당만 해도 청산면, 동이면, 안남면 이런 곳들에서 다 공동체 식당 지금 운영 잘 하고 계시고요. 면 단위 여러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다음에 제가 이 사례를 좀 설명드릴 일이 있으면 다른 면의 사례도 좀 함께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그 옥천은 농촌 분단위 지역치고는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 운동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고 정말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정부지원으로 무관하게 많이 생겨나서 지역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 굉장히 주목하고 열심히 함께하고 있는 조직들은 바로 면 단위에서 주민들이 면에서 사회적 경제주의를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이런 게 정말 쉽지는 않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조직들을 고민하고 만드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면별로 다 그 면에, 그러니까 면에서 이장님들이나 회의 기구들은 결정은 하세요. 뭐든 이렇게 합시다 결정은 하시는데 그걸 실행할 사람이 참 없다는 것이 농촌 지역 면에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아니 거기 풀을 누가 깎을 거야? 공무원들 뭐 하는 거야? 뭐라고는 하시지만 그 풀깎기를 어떻게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냐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를 고민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조직들도 면별로 이렇게 저희 사회교육통제가 다 설립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지금 설립을 하고 있고 설립을 했으니까 유지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이제 이 조직들이 지역에서 인정받으면서 자기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사업과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끝으로 일단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